요즘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AI랑 좀 대화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UUID v7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 UID V7이라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대체 뭘 해결해 준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죠? 사실 이 완벽한 아이디 찾기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역사에서 거의 성배를 찾는 여정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고민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건 단순히 이 기술이 좋아요, 저 기술이 좋아요 하는 비교가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진화하고 또 타협해온 개발자들의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오토 인크리먼트부터 시작해서 UID v4, 스노우플레이크, URUID를 거쳐 오늘의 주인공인 UID v7까지 이 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로드맵인 셈이죠. 각 아이디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우리의 이야기도 아주 먼 옛날 웹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사용되던 그 당시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한 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오토 인크리먼트, 우리말로 하면 자동 증가 아이디죠.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하나 생길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1, 2, 3 이렇게 착착 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 직관적인 단순함 그리고 빠른 성능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거의 모든 시스템의 국룰처럼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는 법이죠. 이 단순함의 제왕도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단일 장애점 문제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스템들은 서버가 수십, 수백 대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처럼요. 근데 이 모든 서버가 새 아이디가 필요할 때마다 딱 한 군데,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줄을 서야 하는 거예요. 저 번호표 하나만 주세요 하고요. 당연히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중앙 번호 발급기가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문 번호가 orders/1023이라고 쳐봐요. 그럼 혹시 1024로 바꾸면 다른 사람 주문도 볼 수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URL의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남의 정보를 훔쳐보는 이른바 아이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해킹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했어요. 심지어 경쟁사가 어제 마지막 회원 번호가 1000번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번호가 1010번이네? 아하, 이 회사는 하루에 10명밖에 가입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회사 비밀까지 속속 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존의 왕이 흔들릴 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죠.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문제, 즉 분산 환경과 보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2005년에 표준으로 자리 잡은 UID v4입니다. 이건 그냥 순도 100%의 무작위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든 다른 서버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이디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충돌 걱정 없이요. 그리고 당연히 완전히 랜덤이니까 다음 아이디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와, 분산 생성 문제랑 보안 문제 둘 다 완벽하게 해결했네요. 그쵸?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무작위성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랐는데요. 그 청구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날아들었습니다. 자, 이걸 도서관에 비유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책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래야 새 책을 꽂기도 편하니까요.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UUID4는 아무 알파벳으로나 시작하는 책을 아무데나 꽂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꽉 찬 책장 중간에 새 책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책장을 쪼개고 책들을 다 옮기고 난리가 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페이지 분할이라는 작업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글을 쓰는 성능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느려지는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UUID v4도 완벽한 답은 아니었던 거죠. 이 실패는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좋아, 분산 생성과 보안은 잡았어. 이제 여기에 어떻게든 성능, 즉 정렬 가능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을까?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치열했죠. UID v4 이후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위터의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율리드 같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2010년에 트위터가 내놓은 스노우플레이크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 안에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를 콕 박아 넣어서 정렬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서버마다 고유 번호, 즉 워커 아이디를 부여해서 충돌도 막았죠. 와,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수백, 수천 대 서버에 그 고유한 워커 아이디를 겹치지 않게 나눠주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게 2016년에 나온 ULID입니다. 이것도 스노우플레이크처럼 아이디 앞에 타임스탬프를 붙여서 정렬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복잡한 워크 아이디 관리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훨씬 쓰기 편했기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거의 비공식 표준처럼 널리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이었죠. 그게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한편 CID2 같은 친구는 좀 다른 길을 갔어요. 나는 정렬 같은 거 다 포기하겠다. 오로지 보안과 충돌 방지에 올인하겠다.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아이디만 봐서는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보안이 정말 중요한 특정 상황에 쓰이는 특화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경쟁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집대성한 공식적인 왕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바로 UUID 7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UUID 7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ULID가 시장에서 증명해낸 최고의 조합, 바로 타임스탬프 더하기 무작위값, 이라는 이 성공 공식을 전 세계가 사용하는 UUID라는 공식적인 그릇에 멋지게 담아낸 것. 이게 바로 UUID 7의 본질입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더 명확해요. 보세요. 아이디의 앞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가 자리 잡고 있죠? 이걸로 정렬이 가능해지니까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확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아주 넉넉한 공간에 무작위 값을 채워 넣어서 전 세계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도 절대 겹치지 않을 고유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야, 성능과 고유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영리하게 다 잡았죠. 자, 그럼 이제 UUID v7만 쓰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활용 점정,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요. 바로 이 멋진 UUID를 가장 똑똑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현대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디를 2개 쓰는 겁니다. 내부용과 외부용으로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는 성능이 최고니까 UUID v7을 바이너리 형태로 착착 저장하고요. 반면에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URL이나 API 같은 외부에는 보안을 위해서 나노 아이디처럼 짧고 완전 무작위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한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죠. 성능과 보안 둘 다 놓치지 않는 이 방식이 바로 요즘 잘 나가는 서비스들이 쓰는 아키텍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순차 아이디의 한계에서 출발해서 UUID v4라는 혁신적인 시도와 그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성능, 분산 환경, 보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UUID v7과 아이디 분리 전략까지 오게 됐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만하면 완벽한 아이디를 향한 길고 긴 탐구가 드디어 막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일까요?